잘 되는 디자이너가 있고 잘 안 되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지켜보시면 아 이런 디자이너는 참 잘 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잘 되는 디자이너들의 특징들. 잘 되는 디자이너는 팔로우가 많아. 그 팔로우가 뭐냐면 인턴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돈을 잘 써서 뭐 맛있는 거 사줘서가 아니라 인성이 좋은 거지. 그리고 고객 앞에서도 이 인턴을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는 거죠. 고객 앞에서 인턴 절대 혼내면 안 되는 게 고객도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인턴도 자신감을 잃고 되게 무안해 하거든요. 근데 인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또 인턴들한테 잘못된 부분들은 좀 피드백해주고 잘하는 부분 인정 칭찬 잘하고 부족한 부분 교육해주고 하는 디자이너가 보면은 그만큼 팔로우가 많이 생겨서 바쁠 때도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디자이너가 혼자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바쁠 때 와서 막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인품 좋은 디자이너 그리고 감정 기복 없는 디자이너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고객이 많았던 선생님 특징이 뭐였냐면 아침에 기분 좋은 텐션이 퇴근할 때까지 그 텐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죠. 근데 고객이 그걸 느껴. 머리는 잘하는데 이렇게 에너지 빠지는 디자이너 있어요. 인사도 힘없이 하고 이런 고객 에너지 빠지거든요. 근데 이 텐션을 유지하는 디자이너 보면은 목소리 커서가 아니고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디자이너들 보면은 참 잘 되고 또 일을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 고객이 선생님 식사 못 하셨는데 힘들지 않은데 저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머리 하는 게 즐거워요. 고객님 예쁘게 하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배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 더 미안해지거든요. 그쵸. 근데 진짜 일 즐기는 사람 보여. 이 일을 정말 좋아하나 보다. 보면 같은 김밥을 팔더라도 야채 김밥 시키면 왜 싼 거 시키고 난리야 뭐 이런 아줌마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재료 너무 좋은데 건강한 김밥 싸서 드릴게요 이러면 그 김밥 파는 분은 똑같은 김밥을 팔아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김밥을 많은 태도부터가 달라졌잖아요. 고객한테 장사하지 않아야 돼요. 고객들이 미용실에 오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나한테 트리트먼트 하라고 옵션 씌우면 어떡하지? 비싸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거를 권한다고 생각하면 고객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디자이너가 고객한테 내 매출을 위해서 옵션을 붙이면 고객도 그거 느끼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모발 진단을 해가지고서는 모발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디자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자세히 설명해주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필요하네 라고 하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푸시하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않고 파마는 너 장애 트리트먼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면 고객은 장사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 입장이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러잖아요. 어떤 디자이너 저분은 절대 트리트먼트 안 하는데 나 쉬고 나오면 다른 디자이너한테 트리트먼트 했어. 고객 배신감 느끼면 안 된다니까. 왜 그 디자이너한테 트리트먼트 했을 거예요. 그 디자이너가 모지를 보고 나서 고객님 지금 모발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케어를 받아보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고객이 나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설명이 충분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고객한테 아낌없이 주는 사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오늘 머리를 파마를 하고 샴푸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샤시에 있잖아요. 네. 한 2주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트리트먼트도 드리면서 이걸로 관리해보시고 좋으면 다음에 구매해서 쓰셔라 라고 드리면 고객이요 2주 정도 써보다 보면은 이 느낌 알거든요. 그러다 다른 거 쓰다가 보면 느낌 다른데? 정말 좋은 제품이네 써봐야겠다. 사실 고객들한테 우리가 홈케어 제품을 권해드리는 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매출은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디자이너가 전문가로서 처방해드리고 고객님이 예쁘게 손질할 수 있게끔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고객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만족도가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고객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낌없이 드리는 디자이너. 아낌없이 드려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디자이너가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 설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로 사과드려야 돼요. 맞아. 근데 내가 오늘 고객님한테 어떻게 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고객도 뭐냐면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좀 다시 해드렸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정말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객들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 보면은 우기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면 고객님 여기까지 잘라달라고 해서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고객이 짧다면 짧은 거야. 맞죠. 바로 사과하고 인정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잘 되는 디자이너들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변치 않으면서 꾸준히 하면서 진짜 이 일을 좋아한다라는 걸 다들 주변에서 다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고객도 느끼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느끼고 리더도 느끼고 하는 거. 동료들도 많이 느끼고 하잖아요. 이 일을 좋아하고 고객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즐기는구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을 맞이할 때부터 다르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늦잠 자갖고 후다다다닥 오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객 만날 준비가 되고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한테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고 갈 때도 같이 하는 동료들한테도 수고했다라고 고마웠다라고 인사하고 가고, 올 때 들어올 때도 힘차게 인사하고 갈 때도 힘차게 인사하면서 맞아. 갈 때 그냥 가방 메고 그냥 호라락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초심 잃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초심 잃지 않는 게 제일 힘든데. 맞아요. 근데 기다리고 버티고 계속 노력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대단해지는 사람 되거든요. 유행 타는 사람은 팍 떴다가 이렇게 어느 날 사라지는 배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꾸준하게 어디서나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보면 초심. 초심 이게 진짜 잠깐 초심 얘기해도 돼요? 이 사람이 초심 잃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많아. 왜 작심삼일이냐면 3일이 연속되기가 힘들어. 근데 3일도 못 해보고서는 왜 안 하지? 그러면 이거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유퀴즈에 나왔을 때 나영석 PD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계속하는 힘. 인플루언서가 하루아침에 인플루언서가 된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루에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해가지고 그거를 쌓아놨기 때문에 역사가 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대단해진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양만 보고 나는 저거 양 못하잖아 라고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꾸준히 하면 결국 그게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의 결과만 갖고 싶어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심삼일이 그런 경우가 많죠. 저 사람 한 거 나 해야지? 그래서 조용 교육을 듣는다던가 성공한 사람 벤치마킹하고 와가지고서는 한 2, 3일 하다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 당연하죠. 안 쓰던 근육 쓰려면 그쵸. 안 맞지. 근데 이거 안 맞는 것 같다고 작심삼일로 넘어가는 사람들 봤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1년 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노트거든요. 감사노트. 감사노트를 쓰고 나서 달라진 건 뭐냐면, 똑같은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모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감사노트거든요. 왜냐면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작부터가 감사로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찍 집에서 한 7시쯤에 나오거든요. 나오면 저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구운 계란 2개하고 뭐 토마토하고 가끔은 이렇게 쌈 야채하고 뭐 이런 걸 싸주시거든요. 이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신랑이 또 애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여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그냥 모든 하나하나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너무 향기로워지는 거지. 내 삶에 좀 우울해요.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써보라고 하면 달라져요. 좋은 게 너무 많아. 달라질 수밖에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을 사명감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쌤의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면서 진짜 사명감 있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되게 멋지게 잘 성장하더라고요.